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고 롯데 측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도 사업권을 일부 반납하기로 한 터라 3천여 명에 이르는 두 점포 직원들의 불안감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에 대한 취소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도 일부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해 도미노 철수 우려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 본사로 다시 전환 배치하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불안하죠. 막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으니까. 현재 두 지점의 근무자는 모두 3,400여 명. 이 가운데 정직원이 아닌 파견직 등은 90%가 넘습니다. 그나마 인천공항점 파견직은 새로 들어올 면세사업자 아래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월드타워점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재승인 실패로 2016년 영업이 종료돼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월드타워점. 재개점 1년여 만에 직원들은 또다시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대리점과 함께 담합을 벌인 유한 킴벌리가 본사는 처벌을 피해가고 영세한 대리점들의 과징금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처벌을 면제받은 건데요. 갑의 배신에 대리점들만 수천만 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유한 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입찰에서 적어낼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식으로 9년간 사업을 나눠 먹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불똥은 대리점에만 튀었습니다. 유한 킴벌리 본사가 대리점들 몰래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본사는 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모든 처벌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대리점들은 위법 사실인 줄도 모른 채 본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덤터기를 썼다는 입장입니다. 유한 킴벌리 측은 리니언시 제도의 비밀 유지 의무상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점의 과징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나섰지만 갑의 배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위의 봐주기 의혹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유한 킴벌리 법인과 임직원 5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해놓고도 개인 고발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이 자진 신고한 경우 고발을 결정해도 곧바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라며 공식 사과하고 감사 담당관실을 통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네, 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의 구직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실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재작년보다 0.1개월 늘어난 3.1개월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길었습니다. 대학 졸업생이 몰려있는 20대 후반의 평균 구직 기간은 3.4개월로 전 연령대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사상 최장 구직 기간 기록은 청년들이 구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의미로 지난해 청년 고용 상황이 어려웠다는 걸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명절 전후의 정신적 또 육체적 피로 때문에 발생하는 명절 증후군이 생각만큼 가볍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남대 의대 연구팀이 기혼자 562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설 명절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5.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 23점이 나온 직자 상사와의 불화를 넘는 겁니다. 또 여성의 명절 스트레스 점수는 남성보다 더 높은 평균 32.41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증후군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평상시처럼 되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병원 신입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신입 간호사 27살 박모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함께 근무한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자친구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자살의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 최대 커뮤니티에는 고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신입 간호사 시절 강도 높은 업무와 함께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가르침과 태움은 다르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뭐 차트 같은 걸 머리도 치고, 이게 인격적으로 약간 좀 모욕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1차 조사 결과 박 씨를 상대로 한 태움이나 인격 모독은 없었다고 밝힌 병원 측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 병원은 고인과 함께 근무한 의사와 간호사 등 30여 명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네, 콜센터 근무자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경기도가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는 감정 노동자의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경기도 콜센터입니다. 상담사들은 밀려오는 상담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든 건 상담이 아니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과 폭언, 성희롱입니다. 상담사들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마땅한 방법조차 없어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감정 노동자 5명 가운데 3명꼴로 이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심지어 집에 가서 그날 수면 장애가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안내나 판매와 같이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는 경기도 전체 노동자의 32%인 20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는 감정 노동자들이 일로부터 느끼는 스트레스를 취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악성 민원인 고소 고발 등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이 주요 내용으로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화 및 대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가 감정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직 공무원 총 25,69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다입니다. 일반직 7급은 915명, 8, 9급은 1,784명을 각각 뽑습니다. 사회복지직은 1,765명, 보건간호직 등 1,473명을 채용합니다. 또 미세먼지와 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직과 방재안전직을 각각 2,535명, 2,744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내년 1월 국가직 전환을 앞둔 소방직은 작년보다 63% 늘어난 5,25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미래의 교실 어떤 모습일지 혹시 상상을 해보셨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또 컴퓨터 활용 능력을 교육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손영주 기자입니다. 어려운 컴퓨터 언어를 해석할 필요 없이
마우스 드래그 한 번으로 명령어가 형성돼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교육하는 부산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코딩존, 피지컬 컴퓨터존, AR, VR 등의 체험존과 첨단 미래 교실 등을 갖췄습니다. 코딩존에서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명령어가 형성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피지컬 컴퓨터존에서는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각종 센서보드나 로봇 등에 물리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을 자유롭게 하고 친구들이랑 협동도 잘 돼서 더 재밌고 신났습니다. 이 밖에 첨단 IT 장비를 갖춰 학생들이 창의적 감성을 키우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미래 교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 미래 교실은 화상을 통해 전문가의 수업을 받거나 외부로 수업을 중계할 수 있는 스카이프 화상회의 시스템과 학습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면 터치 디스플레이어와 미러링 장비 등을 갖췄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교육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창의력과 또 정보 처리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에 맞추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가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의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손영주입니다. 네, 최근에 혼술, 혼밥 등 나홀로 소비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나홀로 소비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안승섭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노래를 즐기고 혼자서 술을 마시는 나홀로 소비족이 중국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쇼핑몰, 영화관, 공항, 지하철역 등 중국 곳곳에 생겨난 나홀로 노래방은 이제 2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으로 4,000원을 결제하면 15분간 혼자서 마음껏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그 시장 규모는 5,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는 런닝머신과 TV, 오디오,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미니 헬스클럽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후 나홀로 운동을 즐깁니다. 중국의 시장들도 혼밥 전용 좌석을 제공하는 등 나홀로족 찾기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스마트폰 게임 여행 개구리는 나홀로족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게임 속 청개구리는 책을 보내는 등 시간을 보내다 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것은 청개구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도 신경 써야 할 상대방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젊은 고학력 미혼자가 나홀로족의 주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극심한 경쟁과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지친 나머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불평등과 부패의 좌절을 느낀 젊은이들이 나홀로족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콩에서 안승섭 특파원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의 인상입니다.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고 보면 쓸 데가 많은 잡학상식으로 이 알쓸다잡, 이 실업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의 재활을 위한 실업급여 정보는 지금 시기에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을 했다고 받을 수 있는 위로금 명목의 급여가 아닙니다. 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뒤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쉽게 말하면 실직자의 이 재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구직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실직을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실직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180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6개월을 근무한 뒤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업장에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만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직장인들이 주 휴일을 포함해서 주 6일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7개월에서 8개월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지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 몰랐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꼭 참고하셔야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다음으로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권고사직이나 정년, 또 폐업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행히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했더라도 정당한 퇴직 사유가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 또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 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 회사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당했을 때도 이 실업급여의 신청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이사를 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직자뿐만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겠다는 노력을 인정받았을 때만 가능한 건데요. 구직 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발급해주는 취업희망카드를 지참을 해서 이 서류 접수 담당자의 서명을 받으면 되고요. 이메일로 입사 지원서를 보냈을 경우에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출력을 해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구직활동 이외에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이 또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실직 당시의 나이와 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30세 미만의 실직자가 사업장에서 3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는 90일간, 또 5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는 120일간, 또 10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는 150일간,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180일간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네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생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찾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실업급여는 퇴직 전에 평균 임금의 5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하루 최대 6만 원, 또 한 달로 치면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퇴직 후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직을 했을 때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직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미리 숙지해 놓는 건 꼭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또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 근로자인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